의원님들께 한 가지 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발언의 자유, 그 발언의 범위는 누가 제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권면 드릴 사항은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오늘의 탄핵조사 청문회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이미 확정돼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그런데 불가역적이고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법사위 망신살이다, 고작 하는 것이 이런 거냐, 이런 것은 좀 자제를 해 주실 것을 제가 권면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전체 국회 법사위에 대한 모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제해 주시고, 설령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기왕 이렇게 시작됐으니 그러면 각자 생각하고 있는 주장을 하시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문에 좀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기왕 참여할 거면 그런 얘기들은 가급적이면 자제해 줄 것을 권면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태 송석준 의원님 또 경고합니다. 의사 진행에 방해되는 발언 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 1차 경고 또 합니다. 의사 진행에 방해되는 발언 하지 마세요. 자, 이건태 의원님 신문하세요. 경고 먹을 짓을 맨날 하고 있어요. 예, 부천시병 출신 이건태 의원입니다. 송석준 의원께서 총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좀 총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쌍방울 대북 송금 과정에서 벌어진 주인 검사인 박상종 검사의 불법에 대해서 우리가 탄핵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 이 사건은 쌍방울의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체가 없는 게 확인되자 검찰은 쌍방울 이 그룹의 계열사들의 주가 조작 사건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가 실체가 확인이 돼서 김성태 공소장, 안부수 공소장 1심 판결문에 범죄 사실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걸 다시 틀어가지고 스마트팜 비용을 경기도를 위해서 대납했다,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이다, 이렇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 수사 및 기소를 한 겁니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박상용 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정적 죽이기 정치 수사를 했다는 게 이 탄핵 청문회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김성태 공소장과 안부수 1심 판결문에 나오는 사실관계는 지금 검찰의 현재 주장과 정반대로 북한 사업권 우선적 참여, 쌍방울 계열사 주가 부양입니다. 안부수 1심 판결문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북한과의 대북 사업에 우선적 참여 기회라는 이권뿐만 아니라 계열사가 대북 관련 테마주, 수혜주로서 주가 상승의 이익을 노리던 김성태, 방용철과 함께 본격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김성태, 방용철 등은 향후 북한으로부터 광물 개발 사업 등 쌍방울의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상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북 사업 로비 자금 또는 이행 보증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렇게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또 검찰 수사 보고서에도 주가 부양 목적이라고 수사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검찰 수사 보고서 2022년 10월 3일자 수사 보고서에 김성태와 이 조합에 투자한 측근들은 나노스의 주가를 부양할 경우 전환 가격 500원 대비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2018년 12월경부터 남북 경제협력 사업 등 대북 사업 등을 진행하여 나노스의 주가를 부양할 계획을 실행하였고, 이 계획을 N 프로젝트라고 명명하였으며 이를 위해 N 활성화라는 댓글 부대까지 운용한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이에 보고합니다.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그런데 왜 180도 바뀌었느냐? 이것은 정치검찰과 주가 조작범이 불법 거래를 한 것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검찰은
정적 죽이기 수사를 하기 위해서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의 협조를 받고자 이들에게 협조를 받고 이들에게 그 보상으로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돼 국가보안법 위반,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산국외 도피, 1년 이상 유기징역이 가능한 자본시장법 위반 주가조작, 이렇게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을 고작 3년 이하의 징역에 불과한 외국간 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특혜를 베푼 것입니다. 박상용 검사의 이 불법 거래 혐의를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이화영 전 부지사 등에 대한 허위 진술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한 의혹입니다. 이것은 형법상의 직권남용입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옥중 노트를 보면 박상용 검사는 스마트팜 비용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의 김성태가 대납해 준 것을 인정해달라. 부지사님이 그렇게 진술해도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김성태 변호사들과 얘기 잘 해봤는가? 내가 부지사님을 지켜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별로 없다. 빨리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한다. 이렇게 회유 압박했다는 겁니다. 또 진술 세미나, 이하영 전 부지사는 2024년 4월 4일 법정 진술에서 진술 세미나 정황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폭로를 했습니다. 이건 모두 형법상의 직권남용죄입니다. 또한 박성용 검사가 이하영 전 부지사에게 김성택 측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폭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변호사법에 자기가 하고 있는 사건, 자기 청이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검사는 변호사를 소개하면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3년 9월 19일 뉴델리는 19일 뉴델리가 입수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피사실 공표 혐의가 있는 것입니다. 구속영장을 누가 누출했겠습니까? 주임검사가 바로 그 누출한 장본인이라는 의심을 제일 먼저 받지 않겠습니까? 또한 피의자 김성태 등 쌍방울 임직원이 피의자 안부수를 피의자의 딸 등이 검찰청에서 접근하도록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집행법 위반입니다. 수용자의 접견은 반드시 차단 시설이 된 교도소, 구치소에서만 접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건 관계자들은 분리수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건 관계자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등을 수백 번 불렀는데 조사는 고작 몇 번에 불과합니다. 조사되지 않은 그 도중에도 이들은 한 장소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역시 형집행법 위반입니다. 직무유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중한 범죄로 수사 및 기소하지 않은 직무유기입니다. 또한 수백 번 소환을 했으면 형사소송법상 조선을 안 하더라도 최소한 면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담 보고서는 똑같이 피의자의 권리, 변호인 선임 권리를 밝혀야 됩니다. 면담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의자의 권리를 밝히지 않았으면 이것은 명백히 형사소송법 위반입니다. 이런 것들을 밝히고자 우리가 탄핵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당이 지금 정치 공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고 여당이 정치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하영 증인 많이 힘드시죠?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검사 탄핵 청문회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다, 뭐 이런 취지의 터무니없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청문회는 그동안의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정치검찰의 이재명 대표 스토킹 범죄라고 해도 될 정도의 그런 행태에 관한 청문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건이라면 증거 조작이나 증인 회유도 서슴지 않고 또 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이 정치검찰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지금 검찰의 증거 조작이나 증인 회유, 협박 등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이는 명백한 검사의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검찰은 검사를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국회라도 나서서 검사의 탄핵 사유를 밝히고 청문회를 해야 하는 것이 이 청문회의 이유입니다. 희대의 정치검찰의 기울어진 불공정한 잣대 사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입니다. 대선 당시에 윤석열 후보는 김만배와 개인적 친분이 없다라는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김문기와는 개인적으로 몰랐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검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했습니다. 결론은 어떻습니까? 결론은 이재명 후보는 징역 2년을 구형을 했고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불기소를 했습니다. 이 완전히 기울어진 잣대 아닙니까? 더구나 김만배의 경우에는 김만배 하천대유 누나인 하천대유 주주인 김만배의 누나가 윤석열 후보의 부친의 자택을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또 김만배가 특검 수사팀장으로 성렬이 형을 추천했다. 그런 의혹들이 제기가 됩니다. 개인적 친분이 있었다고 의심되는 다수의 정황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에게는 보고를 김문기에게 받은 적이 있다. 출장, 골프를 같이 한 적이 있다. 라면서 먼지털이식으로 탈탈 틀어서 김문기와 이재명 후보는 친분, 개인적으로 몰랐을 리가 없다. 이러면서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를 하고 급기야는 징역 2년 구형을 합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정치검찰의 명백한 공정성을 상실한 그런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공직선거법 규정과 또 검찰이 윤석열 후보에게 적용했던 개인적 친분이 없다는 것은 구체적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에게 허위 사실 인식이 없었다라고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이 검찰의 윤석열 후보에 대한 불기소 처분 사유에 그대로 이재명 후보에 들이대면 같은 잣대라면 이것도 당연히 불기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솜방망이고 이재명 대표에는 아주 가혹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두 번째, 위정교사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이재명 대표와 증인 김진성과의 통화 녹취록 30분 분량해 보면 이재명 대표가 무려 12번이나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달라, 기억을 되살려 달라, 안 본 것 얘기할 필요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12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러한 사실대로 얘기하라는 이 멘트들은 딱 그대로 삭제를 하고 마치 이재명 대표가 위정교사를 한 것처럼 보이게 7, 8분 분량으로 짜집기를 해서 재판의 핵심 증거로 제출을 합니다. 이거는 검찰에 의한 증거 조작이고 오염되고 왜곡된 증거입니다. 이는 판례에 의하면 명백히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합니다. 세 번째 보시죠. 우리 이하영 증인과 관련된 소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은 대북 송금 쌍방울의 주가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국정원 문서, 이 문서를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눈 감았습니다. 여기에는 주가 조작 가능성을 제기를 한다. 그래서 국정원 문서도 주가 조작 가능성을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진술 세미나와 입맞추기 이 의혹이 제기되는 김성태, 박용철, 안부수 세 사람의 증언을 사용을 해서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대납이라는 사실상 조작 수사를 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마찬가지 검찰은 수사조차 이 검찰의 이 대납 직권 남용 의혹에 대해서 수사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하영 증인의 옥중 노트라든지 또 구치소의 이 변호인 접견
이 녹취에 의하면 검찰이 이 세 사람의 증언을 짜맞추기 위한 진술 세미나를 수차례 열어줬다. 그리고 안부수에게는 딸에게 오피스텔 제공하는 것을 묵인하는 등의 검찰의 증인 해유, 조작 이런 거에 가담했다는 정황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검찰은 입맞추기, 증거 조작, 진술 세미나 이런 등의 공문서 위조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주가 조작 사건을 이재명 대표 방북 목적 사건으로 둔갑시킨 의혹이 강하게 제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증거 조작 의혹을 했으라도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잡아넣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이유가 이화영 증인, 예. 지금 여야 간에 의원님들이 그 질문을 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지금 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직권으로 여쭤보겠습니다. 1313호 네. 소위 말한 연어 파티가 있었다고 본인이 그림까지 그래서 했었죠. 네. 그 사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이 진행상 필요하니까 하는 겁니다. 자, 하세요. 질의한 것이 아니라 진행하는 겁니다. 자, 증인 말씀하세요. 자, 이분들 마이크가 안 켜져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방송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증인 말씀하세요. 그 조금 전에 그 전현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월 17일인가 김성태 씨가 해외에 도피 생활을 하다가 체포되어서 한국에 들어오면서부터 사건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검찰이 조용히 하세요. 시간 카운트해 주세요. 무슨 시간을 카운트해요? 지속적으로 질의응답입니다. 질의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진행이라니까요. 위원장으로서 진행하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검찰이 지속적으로 시간 카운트해 주세요. 그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었고 또 제1야당의 대표였었던 이재명 대표를 그 아까 전현희 의원님께서는 뭐 스토킹처럼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당시에 느꼈을 때는 무슨 검찰이 그 무슨 전리품을 하나 획득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그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변호사법 위반 사건,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혐의가 나오지 않자 그 쌍방울에 김성태 씨를 체포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그 갑자기 무슨 방북 비용을 대납했었다는 사건으로 사건의 본질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면서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은 끼어들지 마세요. 그 과정에서 경고합니다. 그 일차 과정에서 경고합니다. 검찰의 송석준, 유상범 1차 경고합니다. 지속적이고 의사진행 방해하지 마세요. 145조 1항에서 경고합니다. 검찰의 자,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네, 말씀하세요. 회유와 압박이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박상용 검사실에서 저희들 사건 관계자들 저를 포함해서 김성태 씨, 방용철 씨, 안부수 또 그밖에 쌍방울의 그 회사 쌍방울의 직원들 임원을 포함한 직원들 수명 이들이 거의 2달 정도 1313호실 바로 앞에 있는 창고라고 쓰여져 있는 공간에서 계속적으로 같은 공간에 같이 있으면서 대질이라는 명분하에 진술을 어떻게 같이 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맞추었고 그 과정에서 진술이 틀리면 서로 교정을 해주는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좀 성안이 되면은
이제 그 조서를 받아가지고 그 조서에서 그런 내용들을 하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워낙 허구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 조서는 서로의 얘기가 다 틀립니다. 그럼 다시 또 불러갖고 또 다시 또 맞추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에게 그 수감되어져 있는 저희들에게 이를테면은 김성태 씨가 오늘은 뭐 갈비탕을 먹고 싶다 그러면 갈비탕이 제공되어지고 뭐 짜장면이 먹고 싶다면 짜장면이 제공시켜지고 뭐 연어가 먹고 싶다 그러면 연어가 제공되어지고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었고 그것은 어차피 오늘 청문회에서 의원님들의 자, 계속하세요. 질문으로 계속 자, 질문이 앉으세요, 이루어질 거기 앉으세요.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증언에서 소상하게 정황을 말씀드리도록 자, 앉으세요. 자, 이건태 의원님 앉아주시고 주진우, 송석준, 유상범가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자, 이화영 증인 예. 들었고요. 결론적으로 짧게 그러면 결국은 박상용 검사 1313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연어 파티, 술 파티, 진술 세미나가 있었습니까? 네, 당연히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그렇습니다. 법정에서는 한 차례 정도 얘기하지 않았나요? 술을 마신 건 한 번이었었고 예. 그 이외에 다양한 음식을 제공해 갖고 같이 모여 가지고 음식과 다과를 즐기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은 뭐 수십 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네. 같이 출정했었던 거의 모든 날들은 그 창고라는 공간에 모여 가지고 누가 사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다과와 또 외부에서 들어온 음식을 먹으면서 그와 같은 대화를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했고 조서를 쓰는 날은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상황이 좀 무르익어 갖고 서로 말이 좀 맞아 들어가면은 조서를 쓰고 그러지 않은 날은 그냥 돌려보내고 아니면은 그 과정 속에서 뭐 다른 변호사를 면담을 시킨다든가 다른 사건 관계자들을 면담시킨다든가 이렇게 해갖고 저를 끊임없이 회유하고 압박한 그런 네, 과정들이 알겠습니다. 있었습니다. 네. 증인의 말에 의하면 그 각종 음식 중에는 연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짜장면, 갈비탕 등 이런 음식 제공도 있었고 실제로 대지를 빌미로 명분으로 진술 세미나 같은 형태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그것도 수십 차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들이 여야 불문하고 각자 주장만 하시기 때문에 증인으로서는 답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로서도 왜 자기 주장들만 하나 증인을 불러놓고 왜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열내지 마세요. 증인의 입이 두렵습니까? 너무 열내지 마세요. 자, 김영민 의원님, 네, 신문하세요. 자, 신문하세요. 네, 지금 쭉 보면은 여당에서는 이 탄핵 청문회가 재판 관여 목적 아니냐라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 여당이 재판 관여 목적으로 계속 질문은 안 하고 주장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건은요, 박상용 검사가 위법 행위를 저질렀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제 증인분들이 나와 계시는데요. 보면은 허위 증언, 진술 요구, 회유 협박 이런 것들이 있었냐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유고요. 또 공범을 분리시켰냐, 또 하나는 접견 절차를 위반했느냐, 그리고 변호사까지 동원해서 회유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탄핵 사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좀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다른 거 하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지금 검찰에서는 이화영 증인께서 정치인이다, 국회의원까지 지낸 분이라서 허위 자백을 할 리가 없다. 자기들이 아무리 회유하고 압박해도 넘어갈 사람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 주십시오.
그때 당시 상황은 누구라도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좀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제 주변 사람들 모두에 대해서 수백 회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제가 듣기로는 제 사건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압수한 문건만 5만 건이라고 하는데 저와 관련된 주변 정치인을 포함해서 지인을 포함해서 저와 그동안 관계를 맺었던 심지어 저 처와 가족들까지 검찰이 압박해서 실제로 이 옆에 있는 지금 저와 같이 일했던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인 신명석 국장은 실제로 구속까지 시켰고 그 상황에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구속시킬 것이다라는 압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에 대해서 별건을 수십 건 수사를 하면서 이 사건 등으로 저에게 징역 10년 이상을 반드시 살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런 식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애매하지만 좀 검찰 측에 협력하는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자, 실제로 검찰은 경기도 도청에 압수수색을 위한 사무실까지 만들어 놓고 장기간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어요. 그것도 알고 계세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세요? 네. 네. 자, 뒤에 이제 김강민 변호사 계시잖아요. 이거 짧게 하나 묻고 넘어갈게요. 허위 자백을 한다. 그러니까 진술의 임의성이 있냐 없냐가 다툼이 생길 때 진술의 임의성은 검사가 입증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실제 대법원 판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알선수재 사건의 공여자 등이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10여일 내지 수십여일 동안 거의 매일 검사실로 소환되어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았다면 이들은 과도한 육체적 피로, 수면 부족, 심리적 압박감 속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여져서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고 검사가 의문점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결한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사안들이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지금 의혹을 제기했으면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입증하는 게 아니라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네. 네, 돌아가십시오. 자, 이화영 증인,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박상용 검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범죄 의혹들 혹은 위법 의혹들 이 중에 하나만 인정되더라도 진짜 인권 옹호 기관이라고 하는 검찰청이 문을 내려야 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그렇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짧게 답변해 그 주십시오. 부분 모두가 다 해당되기 때문에 네. 이후에 제가 증언을 할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 증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네. 한 부분을 좀 잘라서 질문해 주시면 네, 짧게 답변 제가 주시면 그 정황에 대해 제가 답변을 더 예. 질문 드릴게요. 자, 일단 공범 분리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제 공범 분리는 검사실에 불러서 거기서도 분리를 시켜야 되겠지만 지금 여당에서는 저 대질 조사한 거다 이렇게 지금 자꾸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 대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공범들 불러서 그들에게 편의 제공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위원장님 소위 말하는 진술 세미나.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수십 차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대질 조사가 목적이 아니라 회유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밖에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 전화도 하게 해주고 이렇게 제공했던 것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그를 위해서 쌍방울 그룹의 회장이라고 하는 김성태 씨와 방영철 부회장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사건과 관련 없는 쌍방울 직원들이 검찰청에 거의 상주하였습니다. 네. 자, 보니까 우리 이화영 증인도 저희가 이제 전체 출정 기록을 받지는 못했고 일부를 받았는데 실제 6월 30일 날 보니까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네, 이런 분들이랑 이화영 증인이 같이 조사를 받았어요. 1313호에서. 네. 이날 4시 만났던 거는 날짜는 정확히 기억 안 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적은 있었잖아요. 제가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날 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이날 출정 시간은 비슷한데 돌아간 시간을 보니까 이화영 증인은 23시 17분, 김성태 23시 17분, 방용철 23시 17분 다 똑같은 시간에 돌아갔습니다. 혹시 이거 돌아가실 때 같은 차로 갔습니까? 당연히 같은 차로 갔습니다. 네, 어떤 차로 갔습니까? 구치소 측의 호송차로 갔습니다. 호송차? 예, 그 버스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같이 돌아갈 때 이 공범들 간에 분리해서 앉았습니까? 아니면 같이 앉았습니까? 작은 차기 때문에 분리라면 분리할 수도 있고 같이 가면 같이 갔다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작은 차라면 어느 정도의 작은 차입니까?
몇 인승 정도? 12인승? 12인승 정도. 예, 작은 차들은. 그럼 이때 돌아갔을 때는 그 지금 얘기했던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사건의 다른 피의자들, 모르는 피의자들 이런 사람들도 있던가요? 구속된 수용자?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자, 보니까 이렇게 한 번만이 아니라 새벽에 돌아간 적도 굉장히 여러 번 있었어요. 네. 그럴 때에도 다 지금처럼 비슷하게 특정한 차를 가지고 작은 차를 가지고 같이 돌아간 때가 많았나요? 대개 다 그랬습니다. 아니 그렇죠.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 행역법 위반들입니다. 그 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지금 말씀. 시간이 네,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조금 네, 이따 말씀드리고 다른 거 하나 또 중요한 거 물어볼게요. 조재현 변호사는 어떻게 만나게 되신 겁니까? 과거부터 좀 알던 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요청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박성용 검사가 만나보러 간 거예요? 처음에 변호인 선임하던 초기 구속 상태에서는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네. 변호사 선임을 못 해준다고 보내셨고 네. 나중에 이 5월 6월 정황에서는 박상용 검사가 해줄 조재현 것이고. 변호사를 소개해서 만났습니다. 네. 김성태, 방영철 자주 있었습니다. 특히 뭐 김성태 씨는 여러 가지로 많은 그 압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뭐 그 거짓 진술을 많이 해가지고 나와 내 주변인들,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자기가 다 해놓겠다. 이러한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다. 어차피 저한테 뭐 개인적으로 부지사님 혹은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부지사님이 뭐라고 하든 간에 이미 다이가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어차피 이 상황에서 좀 빠져나가야 되기 위해서는 검찰의 비위를 맞춰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식으로 김성태 씨가 지속적으로 박상용 검사께서 아주 여러 차례 10회 이상 김성태와 저 둘만 교도관 배석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습니다. 네. 증인은요 이렇게 시간이 끝나고 본인이 답변을 기회를 갖지 못해서 그런 경우는 위원장한테 발언 기회를 신청하라고 아까 모두반한테 말씀하셨죠. 네네네. 자, 못다한 발언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김성태 씨가 여러 가지 그 저를 압박하면서 압박의 카드로 굉장히 황당하고 허구적인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들을 자기가 마구 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할 테니까. 저기 주진 의원님은 발언 시간 끝났고요. 유상범 간사님은 발언 자격이 아예 없습니다. 위원장이 진행 중이니까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그런 하세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김성태 씨의 그런 허구적인 진술에 대해서 검찰이 계속 그런 걸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방어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제가 변호사님하고 만났을 때 특히 김영태 변호사님한테 말씀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다음은 오전 마지막으로 박균택 의원님 신문해 주세요. 박상용 검사가 증인인데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이고 또 탄핵 소추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직접 듣고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아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인에 대한 탄핵 청문회인 만큼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지켜보고 있을 것이고 아마 녹화 방송을 통해서라도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상용 증인에게 공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상용 증인은 저 질의에 대해서 일주일 안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혹 내용이 사실이라면 탄핵 절차와 상관없이 본인이 스스로 공직을 떠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만약 박상용 증인이 답변하는 내용을 봐서 그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한다면 제가 앞장서서 탄핵이 통과되는 것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질문을 시작합니다. 먼저 진술 조작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것입니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 방용철 부회장, 안부수 아태엽 회장, 이화영 부지사를 동시에 검찰로 소환하고 진술을 맞추는 진술 맞추기 세미나가 실행됐다는 여러 가지 정황 그리고 진술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에서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이화영을 각각 몇 차례나 소환을 했고 동시에 소환한 것이 몇 번이나 되는지 조서는 몇 회나 작성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에 의하면 검찰은 이화영 부지사를 217회 소환을 했고
72회 면담 조사를 했고 19번 조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조서를 19번만 작성을 했는데 나머지 소환 198회, 면담 조사 53회 그 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 과정에서 이화영 부지사를 상대로 회유 압박 행위를 했던 것은 아닙니까? 다음, 이화영 부지사의 옥중 메모, 신명섭 국장의 자필 문건, 그리고 쌍방울 내부자가 뉴스타파 인터뷰에서 폭로한 내용, 그리고 안부수 회장의 딸 카카오 내용 그 대화록 등을 보면 공범들을 같은 장소에 불러 모아놓고 진술을 맞추거나 음식을 함께 먹게 하고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했던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부수 씨 딸이 안부수 씨 비서와 카카오톡 나눈 내용을 보면 아빠가 검찰하고 보석으로 합의를 봤어. 쌍방울 김성태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아버지와 함께 모여 있었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쌍방울 내부 폭로자는 검찰에 가니 김성태 회장 등 전부 모여 있었다. 대북송금 사건의 주요 피의자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수원지검에서 이화영, 김성태가 함께 있는 장면을 직접 봤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박상용 증인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을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로 둔갑시키기 위해 김성태, 안부수, 방용철, 이화영 등 사건 관계자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를 인정하는지, 진술 세미나를 열고 음식을 함께 먹게 한 것이 사실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김성태가 안부수를 매수하기 위해서 작년 4월에 안부수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했고 그 뒤에 안부수가 검찰과 김성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재명 대표를 방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 협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성태 회장은 검찰에 잘 보이기 위해 그런 노력 상황을 박상용 증인에게 보고를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실제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건 창작 의혹과 관련하여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김성태, 이화영, 이재명 대표에 대하여 검찰이 3번에 대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공소장을 보면 김성태가 북한 관계자에게 돈을 건넸다는 일시, 장소, 금액, 수령자가 모두 다릅니다. 이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걸 캡처해서 답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명백히 제시를 하니까 잘 보고 캡처를 하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검찰 역사상 이처럼 돈을 준 시기, 장소, 액수, 수령자가 제각각인데 기소된 사건을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검찰 공소장이 이처럼 오락가락하는 이유는 김성태 회장의 억지 진술을 만들어서 그에 기한 소설을 썼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박상용 검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히 검찰은 김성태가 필리핀에서 리오남에게 70만 불을 건넸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리오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는 사실이 이화영 부지사 1심 판결 선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원 정보보고, 경기도 문건, 통일부 내부 보고서, 북측에서 아태 여부로 보내온 참석자 공문을 보면 리오남은 김성태로부터 돈을 건네받았다는 그 시기에 필리핀에 존재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증인은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김국훈 대표는 2019년 필리핀 국제대회 행사의 기획과 의전을 총괄했던 인물입니다. 김국훈 대표는 리오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라고 여러 차례 검찰에 7번에 걸쳐서 출석해서 진술을 했습니다. 김국훈 대표가 본 의원실과 통화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임했냐? 김성태 안부수처럼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제대로 심판받게 해야 한다. 죄 없는 사람이 처벌받게 할 수는 없다라고 답을 합니다. 제가 6번째 질문을 합니다. 김국훈 대표가 리오남을 못 봤다고 말한 사실을 왜 박상용 증인, 박상용 검사는 왜 진술조서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 또 묻겠습니다. 시간이 이것만 묻고 이거 생략하고 다른 걸 묻겠습니다. 김성태 이재명 지사가 통화를 했던 현황입니다.
통화를 했다기보다는 주장하는 현황입니다. 이게 통화를 몇 번 했냐가 쟁점입니다. 남이 바꿔준 통화를 한 것입니다. 그것도. 그리고 서로 아는 적도 없다. 전혀 모르는 관계라는 내용이 여기 담깁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이 돈을 800만 불을 북한에 보내줬는데 서로 이렇게 직접 통화 한 번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낭랑처럼 지내는 관계, 이게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요구사항은 다시 오후에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박균택 의원님, 그 박상용 불출석 증인에게 질문하는 것이 나 이화영 증인에게 질문한 같은 내용 반복 중복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화영 증인 들으면서 좀 답답한 내용이 있지 않았어요? 다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시라고요. 의사진행 위원장이 합니다. 증인, 예를 들면 전화를 바꿔줬네 안 바꿔줬네부터 시작해서 지금 박상용 증인에게 공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하거나 답할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오전에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일단 짧게 다들 조용히 하세요. 박규택 의원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다들 조용히 하세요. 잠깐만요. 다들 조용히 하세요.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씨가 서로 통화를 하거나 만나거나 하는 데 있어서 검찰 측에서는 특히 박상용 검사는 제가 여러 차례 그런 자리를 주선해 주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저는 단 한 차례도 제가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전화를 해서 김성태 씨와 전화를 바꿔준 적도 없고 만남을 주선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제가 계속 법원에도 그와 관련된 사실 조회를 신청하고 있는데 아마도 해외 로밍에 대한 근거는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지금 저희들이 찾고 있고 그와 같이 김성태 씨가 얘기하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거의 모든 그 정황적인 뭐 자기 주장은 전부 다 사실이 아닙니다. 전부 다 사실이 아니고 특히 제가 그걸 연결해 줬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네. 오전 질의를 마치고요. 유상범, 곽규택, 송석준, 주진우 의원님께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박준태 의원도 경고합니다. 145조 1항에 의해서 경고합니다. 오늘 유독 이화영 증인이 발언을 하려고 그러면 유독 위원장님이 지금 그렇게 유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집단적으로 반발하거나 일어서거나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배숙 의원까지 경고합니다. 앞으로 곽규택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계속 끼어들고 방해하기 때문에 오늘 발언권을 중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의하고 2시 반에 속기하겠습니다.